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저는 이 메인 사이자, 주 사회자입니다. 박경석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제 성격해서 보조 사회자로 모셨습니다. 저 승격한 건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조 사회자 장애아 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아까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에서 온 박명혜입니다. 예, 박명혜 대표님 네. 모셨습니다. 네네. 근데 박명혜 대표님 앞에서는 꽃이 있네요. 예. 우리는 꽃이 없고. 대구에서 국회에 이 상 받으러 왔었습니다. 무슨 상 받으셨어요? 유기용 교육위원이신 분한테 이렇게 평생교육에 열심히 늦게 공부했다고 주시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와. 그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가 추천한 상이에요. 예, 그래서 더 고맙게 국회에 생각합니다. 유기용 이 교육위원장, 거기에 교육 분야에 이제 좀 더 모범이 되는 사람을 추천해달라. 그리고 특히 장애인 쪽에 이렇게 해서 우리 아무리 둘러봐도 박명혜 대표님만한 분들이 안 계세요. 우리 박명혜 대표님이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이 장판에 제일 큰 언니다 보니 예. 경로사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경로사상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후배들이 동생들이 언니가 뭔지 한번 받아봐라 이랬을 거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추천한 겁니다. 정말. 좀 책임 있는 예. 교육부 장관이 오시면 그때 야 장관님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예, 저도 야간을 학교를 왔습니다. 그래서 호 하면서 예. 장관님 제대로 좀 하십시오. 예.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장애인 평생교육법.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장애인 평생교육법 이야기도 좀 하고요. 네. 이렇게 오늘 좀 즐겁게 예. 책을 내셨다고요? 예, 제 개인 책은 아니고. 개인 책이 아니고. 예, 우리 장애 운동을 했던 많은 동지들이 계시지만 일단은 먼저 한 6분 이렇게 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을 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 이름이 뭔지 좀 소개시켜 줄래요? 전사들의 노래. 예. 네. 서지 않는 열차를 멈춰 세우며. 예. 이렇게 멋진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 6명의 주인공 중에 우리 2분이 또 이 장판에 무서운 박씨들이 있는데 특히 흰머리를 가진 박씨들께서 굉장히 무섭다고 소문이 정평이 나 계신데 그 2분이 여기 있고 총 6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장판의 이 전사들의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여기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우리 유명하신 홍은전 작가님이 구술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었고 5월의 봄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얘기는 재밌게 못했는데 정말 작가님이 잘 하셔서 네, 좀 책이 이방 나왔으니 좀 많이 읽어주시고 우리들의 이 사정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왜 저는 이렇게 투쟁을 맨날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살았길래 저러는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동받았다는 사람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 책 읽고 장애 운동을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진짜 많고요. 네, 너무너무 고맙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이 책 놓은 거 보고 내가 놓은 페이지를 먼저 보면서 내가 울었습니다. 그 간추린 책을 보면서 딱 끼지를 못하겠네. 저기 잠깐만요. 메인 사회자님 왜? 왜 주부만 얘기하세요? 참. 진짜 따끈따끈한 책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뜨겁게 들고 계세요? 아무튼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도 있지만 직접 우리 주인공을 모셔서 한번 이 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여기 내 삶을 내 손에 움켜쥐고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내가 그 움켜쥐고 잘 살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움켜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 그 나이부터 아마 좀 그렇게 사라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 1954년생 이걸 취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취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제가 갑자기 왜 취조라고 그러세요? 우리 주인공 모셔놓고
부드럽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 예. 1954년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력으로. 대구에서 출생하셨습니까? 진주에서 했어요. 아, 그렇죠. 진주에서. 그래서 대구로 18살 때 이렇게 이사 예, 왔다라고 있죠. 진로라비 장애인야학 교장이십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죠. 예. 요설 때. 저는 교장을 하면서도 내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같이 같이 놀았어요. 아, 원래 교장이 학생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네, 잘 노셨네요. 그래서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인데 네. 공동대표. 예, 예. 벌써 65세가 넘으셨죠? 넘었지. 네, 65세가 넘으면서 이제 활동보조 예. 이 문제 때문에 또 이 책에서 눈물 나는 싸움이 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예. 전국 이 장애 노인 연대를 만드신다는 생각을 노인 예, 내가 잘 아는 운동하는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것도 또 기대되네요. 네. 아까 국회 가는데 대한노인회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저리 가. 예. 이제 아, 끝났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요양원에 가셔서 돌아가시고 또 주변의 분들도 그러신데 그런데 이상하게 요양원을 가시면은 더 편안하고 더 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시버리고 가서 한 번씩 면회를 가도 너무 이렇게 밝은 정신이 아니시고 잠에서 못 깨어 있는 모습을 내 보면서 왜 저러실까 이랬는데 뭐 또 전에 오는 말로는 수면제를 많이 먹인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또 너무 한 방에 노인들은 한목에 막 장애인들 시설 가 있는 것처럼 한 방에 여러 명이 8명, 예, 막 8명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좀 더 작은 방마다의 그 숫자가 작은 분들이 한 4명이라도 이렇게 계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 그냥 시설 없애고 그래. 지역에서 살게 하는데 탈시설. 그래, 우리매로 그렇죠. 우리매로 그럼요, 그 저게 그렇죠. 그 활동 보조처럼 그러면 정말 저번 좋겠어요. 전달 시설로 그랬는데.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지금 장애인으로도 안 갔는데 시와 노인대 또 가요. 그분들도 저 다 악제실에 시설 안 아니, 가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시설로 예, 나오게 시설은 해야죠. 나오게 해야 들어가지 되는데. 못하게 하고. 제가 또 일이 참 실수는 했습니다, 말에. 왜냐하면 실수 우리 안 것도 했는데. 활동보조 투쟁할 때도 이게 되겠나 했는데 됐는데 노인 문제도 노인들이 나서야 되겠다 생각해요. 예. 카페 나가면 연설을 뭘로 시작하시죠, 보통? 제가 해볼까요? 성대모사. 아니, 평생 집에서만 지내다가 47에 야학을 만나 세상을 눈떴고 53세 세상과 삶을 시작했습니다. 했습니다, 야, 했습니다 이랬는데. 그래요? 했어요. 그래, 그 예스 얘는 말 붙이지. 여기에 그 말에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의 열렬한 투쟁창가 들을 때마다 뭉클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노래다. 저는 뭐 투쟁이라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워낙 목소리가 좋으시고 또 박명래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이 사연이 너무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게 있어요. 이 전사들의 이 노래에 그 대표님의 삶이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오늘 주제가 장애인 평생교육법이다 보니까 야학에 처음 가시게 된 거, 예. 그리고 야학에 교장이 되기까지 이런 얘기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학교는 내가 47 정말 봄에 그 이제 잘 그 아는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언니 대구에 장애인 야학이 생겼는데 감시는 언니도 학교 안 다녔지 이러면 못 다녔지 내 뭐 학교 어릴 때는 동생 3명 두고 엄마가 내만 듣고 학교 갈 수도 없으니까 못 갔지 이러니까 그래 학교는 뭐 3월 달에 생겼는데 집에서 이제 학교 오는 거는 꼭 내가 스스로 와야 되고 마치고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 끝나고 이제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데려다 준다 이런데 내가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는 계단도 5개 있는 집에다가 택시 난 버스는 생각도 못 하고 택시밖에 생각 못 할 때 폴택시 회사마다 전화를 했었어요. 나도 또 너한테 등에 업히는 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학교를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콜 회사에서 제 남바를 180번 아줌마로 만들어 주시면서 나는 한 번이라도 가고 싶다는 학교를 쭉 가게 되는 그분들의 180번의 아줌마가 돼서 예. 그 당시 진라라비 야학에서도 박민 대표님처럼 네. 이제 그 학령기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네. 이제 교육이라는 걸 한 번도 받지 못하다가 예. 오신
그 장애 학생들이 많으셨던 가니까 거잖아요. 많았었어요. 예, 예. 그 텔레비로 보던 장애인들을 그쪽에 가서 정말 진짜 마주하게 되면서 나는 뭐 나도 손에 팔도 힘이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말은 일이 할 수 있는데 말도 어려운 분들 또 손이 어려워서 내 밥도 떠먹기 힘든 분들 막 이리 여러모를 보면서 와 장애인이 정말 내 말고도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구나. 그때 정말 많이 생각했었지. 아니 그때 이제 사람들은 사실 장애인 야학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 야학이 이제 대구에서 장애인 야학을 네네. 알게 되고 다니신 거고, 네. 우리 사회자님도 노들 장애인 야간 학교 교장을 아주 장기 집권하시다가 지금은 안 하시지만, 예, 노들 장애인 야간 학교 교사로 이제 시작을 네, 하셨고요. 학교 학년기 때 안 다니고 야간 학교가 뭐야? 뭐 이런 이제 구독자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예,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예. 있는 분들이 학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야간 학교. 근데 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왜 주간 학교가 아니고 야간 학교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들도 야간에 자원봉사로 오는 사람이었고 학생분들 중에도 일 갔다가 이제 야간에 와서 이제 수업하게 되니까 네. 야간 학교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야학에도 선생님들이 다 대학생들이라. 대학생들 때 자원봉사로 자원봉사 오셨던 분들이 정말 나이도 어린 선생님들이 내가 그때 47에 갔으니까 그 학생들이 20살, 19살, 많아봐야 한 23살, 4살인데 너무 열심히 하시고 진심으로 대하는 그 모습에 그 선생님들의 모습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그 대단해 보여가지고 학교 다니는 재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공부보다는 그 선생님들하고 이 세상을 좀 바꿨으면 학교 나왔을 때 저 젊은 분들 패기 넘치는 분들하고 같이 그 선생님 싸운 모습 보면서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겼고 저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을 동안에 이 세상을 내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처럼 놓을 수 있는 그렇게는 해놓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학교 다니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야학이라는 공간이 진짜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네네.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에 대한 이 인식도 막 하게 되는. 저쪽으로만 보니까 혹이 아프시죠? 이쪽으로 조금. 질투라고 그러세요. 예, 그러다가 한 2년 다니고 있는데, 이제 명예시는 한 2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니까 학교를 그만 다니면 그랬구나.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까지 가면 학교를 얼마나 다녀야 되는데, 2년 꼴랑 다니고 나는데 이렇게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조금 받아들일 수 예, 없다. 나 없다 생각했어요. 선생님한테 나는 그때는 학교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 또 전라남도 다른 분도 예, 그랬어요. 많이 어렸어요. 만약에 서울에 노들려고 왔으면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오지도 못하지. 그래 어느 날 막 선생님들끼리 했는지 그 뒤에 그런 거 없어졌어요. 와. 지금 그때 학교 다니는 내가- 학생이 지금도 학교 다니고 내가 있어요.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끝났지 뭐. 역시 역시 방명에 그때는 얘기를 안 그리고 했어요. 난 이제 장애인 평생 교육을 하시면서 교장으로 있으면서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대구대 학생들이 참 많았었는데 봉사하는 분들이 막 저기 가방 들고 뛰는 사람은 다 진라라비 야간학교로 가는 선생님들이다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흘려볼 때가 와가지고 그 밥을 안 치고 집에서 자기 밥도 잘 안 챙겨 먹을 사람들이 우리들 위해서 저리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 제도들 좀 많이 바꿔놔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그 학생들 정말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 밥해서 밥 주고 또 물이 묵고 나면은 또 밥 다 먹고 나면 이제 7시에 공부를 시작하면은 밥을 못 쓰니까 또 자부러워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열있게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헬렐루야 이리 차려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막 책상을 치면서 빨리 뭐 하십니까? 하면서 그냥 정신 바짝 차려 공부하던 때를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자기 돈으로 후원금도 내고 자기 돈으로 전화비 내고 버스비 써가면서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길 가지고는 또 집으로 다 이제 학교도 다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집에 가면 새벽 2시라 그러더라고요. 교육청에 가서 정말 지원을 받게 되면 상근하는 선생님들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선생들이 그렇게 자원봉사로 오는 선생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만두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CD를 배우고 있다. 그럼 가고 나면은 다른 선생님이 오면 또 그대로 공부를 하는 이 반복적인 학습들을 보면서
이 선생님 상관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를 정말 만들어서 그 선생님들한테 내가 그걸 다는 못 주더라도 아르바이트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행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그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아유, 네. 그러니까 이제 평생교육기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야학이라고 부르는 네네. 어떤 그런 공간들이 처음에는 진짜 공간 지원도 네네. 없고, 그죠? 그 자원봉사에 의한 이제 교사들 네, 그 활동 그날의 교육밖에 없는. 운영비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진짜 불모지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 20, 30년 이렇게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노들약 23년. 예, 예. 진라랍 23년, 노들약도 올해 30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30동안 왔는데 조들약 이제 교장 그만뒀는데요. 입이 대변만큼 나왔네요. 네. 저도 그만뒀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야학이라는 어떤 공간 속에서 예. 이제 장애인들이 학령기 때 못 배우셨던 거를 이제 배워가며 이렇게 이제 구축해 놨는데 이게 이제 제도가 필요한데 제도가 이제 네. 없는 상태에서 네, 제일 처음에 제가 학생 회장일 때 교육청을 갔는데 딱 그 교육청에 장학사인지 그 사람이 아니 이제 학령기 아동들도 지금 일 못해서 가는데 성인 장애인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소리를 하길래 제가 막 아니 내가 그럼 성인은 되고 싶어서 됐어요. 내가 다시 아이로 돌려 보내놓고 내가 공부 다시 하게 만들어줘요.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갔고 그런 것들 다 억누르고 살았지 안 가고 싶어서 안 한 거 아니었죠. 그런데 성인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냐고. 정말 그때 열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현실을 몸으로도 보여주고 막 많이 했습니다. 진라랍이 약 23년, 노들약 30년. 근데 관련한 제대로 된 법률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근데 우리 어제 입법공청회가 있었죠. 네. 네. 드디어 말할 시간이 왔네요. 네. 네, 그래서 뭐가 이제 쟁점이고 그 법이 무슨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사회자님께서 예, 얘기해 주시죠. 말하고 싶어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잘 참으셨습니다. 네. 네. 그전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을 동의하고 연구 작업도 다 끝내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 윤석열 정권 딱 오자마자 교육부가 입 싹 닦아버리고 또 반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분리해서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통합교육을 저해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차별을 강화시켜온 법률이다라는 겁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법이 그대로 존치되는 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구 몇 개를 갖다가 장애인 쪽을 집어넣는다고 비장애인 중심의 경쟁, 그죠? 경쟁, 능력 중심, 이런 것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자구로 집어넣으면 바로 식민지화를 강화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 법이 제정돼야 된다. 노동법도 있잖아요. 장애인 고용촉진법 따로 만들어요. 예.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도 장애인복지법 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별도의 체계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참여와 통합, 힘을 주는 이런 제도 체계들을 통해서 평등함이 이루어지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비장애인 중심의 지금의 평생교육법, 그것을 차별해왔던 이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자구 몇 개 들어간다고 이것이 통합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고, 그 공청회의 처음과 끝은 다 그거예요. 그것을 누가 더 합리적으로 이야기해내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전체 대한민국 교육의 예산의 이 1%예요. 평생교육 1%. 평생교육법 내에 다 돈만 따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만 더 1%니까 우리 같이 2%를 만들어서 이렇게 논리를 피거든요. 거기에 교수들이. 그건 착각이에요. 결국은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의 방향,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 가치를 실현시키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의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와 그 사람들로는요, 죽었다 깨도 못해요. 죽었다 깨도 그 사람들은 한 10번 죽었다 깨야지만이 그 다음에 조금 바뀔까. 또 하나 논거를 된 게 뭐냐.
평생교육사가 있는데 왜 장애인 평생교육사 별도로 만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있고 기관이 있고 특히 또 지적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장애인들의 발달장애 영역이 있는데 지적 발달 자폐장애인의 이러한 기억니언도 안 배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기억니언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냐? 못한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사라는 별도의 체계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또 하나의 큰 주장은 뭔가 아니에요. 전달체계 문제예요. 전달체계. 지금 평생교육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니 돈이 두 군데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별도 체계들을 갖고 있어요. 이미 지금도.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 문제, 비용 문제, 그리고 자격증 문제 요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따로 하면 분리다 이렇게 이제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잖아요. 전달에서 제일 유행하는 게 사자성어예요. 네, 자, 네 글자로 적반하장. 적반하장입니까? 예. 맞나? 이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달체계는 별도로 가지고 기존의 차별, 그 비장애인들의 환경들, 물리적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도 이거 잘 안 해요. 지금도 학교에 제대로 편의시설을 안 갖추잖아요. 그죠? 평생교육센터도 지금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한 차별의 역사를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것들을 잘 지원을 통해서 통합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투쟁입니다. 예, 투쟁. 꼭 그렇게 돼야 제대로 된. 지금 비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은 너무 뭐 1호 공부, 우리 한국 공부도 다 못해서 1호 공부하고 미술 그리고 우아하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생교육이라 하는 법도 없지만은 지금 뭐 제대로 하는 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산도 없고 법도 없으니.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의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을 비장애인이 받는 율은 대략 한 40%고요. 장애인은 0.8% 정도가 0.8%, 0.9% 정도가 된대요. 평생교육 참여율이. 이렇게 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의 사회적 환경이 제대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런 겁니다. 이 비장애인의 평생교육은요, 어떻게 보면 재교육에 가깝거든요. 재교육.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예, 그런 성격들이 강한데 이거는 뭐 재교육 통해서 갈 것도 없는데요. 갈 수 있는 환경도 없고 그래서 이 출발 자체가 지금은 다르다. 그래서 그 출발을 평등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화된 이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대표님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애인이나 소수자들의 뭐 일 바뀌어 나가는 거는 이것도 언제 만들어지겠네. 걱정 문제 없으는 게 그거잖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서 최대한 이제 지금 힘을 모아서 이번에 공청회했고 공청회는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에 올리기 위한 그 절차적 과정이거든요. 법안 소위에서 뭐 찬반 논쟁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의회는 올라가면 또 이제 표결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저희는 국회에 5월 달에는 좀 통과시켜 보려고. 그 교수들은 우리한테서 뭘 안다고 독하게 말을 할 정도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모르니까 그렇죠. 아버님께서, 아버님께서 구순이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꽃을 매일 갖다 주셨다네요. 예, 꽃 끝등을 잘 사다 주셨어요. 예. 칠곡이라는 곳에서 우리 집을 올라 그러면 묵고 싶은 거 없느냐 맨날 그래서 내가 그냥 오셔도 된다 해도 하도 가셔가지고 아버지도 사오는 재미로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예, 뭐 사다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 또 아버님이 또 대표님이 국회의원하고 막 통화하는 거 보고 이야 우리 딸 잘 나간다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고. 예, 좋아하셨어요. 아따야 대단하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작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이야기 한 조각은 인생 전체 빛깔을 바꾸는 벌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왔다. 요런 예, 아버지가 대표님 내가 이야기. 나가는 거 반대하고 그런 걸 예, 생각해서 예, 그래. 아버지가 내가 업혀 나가고 하는 그런 걸 참 싫어하셨었어요. 아버님이 꽃도 가고 이제 1시간 넘게 걸려서 오신다고, 꽃을 예. 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인생의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모든 부분들을 딱 바꾸어 버리는 강력한 이었다 뭐 하면서 제가 이 글을 읽고 가장 좀 느낌이 왔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고통의 주제가 되어야만 기쁨도 희열도 선명하게 움켜질 수 있다고 명예의 삶이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명예의 삶이 안 그랬으면 이런 글을 못 뽑아내죠. 잘 읽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그 대구에서 박명희 대표님 오셔가지고 그 여생을 통해서 그 장애인 야학이라는 공간이 결국 인간 박명회를 집에서 있던 박명회를 이 세상으로 끌어낸 공간이 장애인 야학이라는 공간이잖아요. 그러한 교육 공동체로 시작했던 그것이 지금 이제 제도의 어떤 기반을 갖추려고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쉽게 사람들이 아유 사회통합이라면서 왜 또 장애인은 평생교육법 따로 만들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들 있지만 지금의 평생교육의 그 현장은 그 비장애인 중심의 어떤 문화, 그리고 교육 콘텐츠, 그리고 교육 환경 시스템 모든 것들이 지금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지가 않고 그리고 성인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년기가 이제 삶이 길어지면서 받는 어떤 직업의 재교육 같은 이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30년의 역사 속에서 장애인 교육 공동체가 갖고 왔던 그런 그 역사성을 잘 발휘시키고 더 키워나가야 될 법적 기반이 필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법이 지금 교육위원회에 그 국회에 상임위원회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영상 보고 박명희 대표님 또 이야기 듣고 꼭 법안을 꼭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2023년 5월달 안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저는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네.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명희 대표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네.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전장년 유튜브 전달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